네, 다음은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신기술 도입 지원과 의료제품 분야의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입니다. 임상연구과 오우용 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우용 연구관님께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그 안에 RWD, RWE 도입 활용 기반 연구 내역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사업과 맥락을 비슷한데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제 차세대 신기술을 의약품 분야에 이 안전관리에 도입할 수 있는 기초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18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가 21년부터는 이제 출연금이라는 이제 지원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의료제품 분야의 빅데이터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의료 빅데이터에는 이제 저희가 EHR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자의무 기록이라든지 청구 데이터라든지 레지스토리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의료 현장에서 반영한 축적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의약품 등의 사용 현황이라든지 잠재적인 유익성과 유해성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도취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현재 그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이제 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제 다학대적 과학기술을 기반하여 이제 구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고도화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고자 해서 의약품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런 신기술을 규제과학에 접목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실제 임상 자료를 통해서 얻어낸 실제 임상 근거가 실제 임상 시험 결과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를 허가 심사 또는 이제 시판호 안전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 기술 또는 이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제도 정비의 방안 등을 마련을 통해서 신뢰성 높고 이제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선진의약품 규제기관에서도 규제적 의사결정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실제 의료 데이터가 의약품 안전관리와 임상시험에 적용된다면 임상시험의 결과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매우 높아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연구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의료 빅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이제 실사용 증거라는 RWE는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한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증거를 생성해서 환자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임상시험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윤리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과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실 첨단 바이오 융복합 연구과 엄준호 연구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서의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뭐가 다른가요? 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식약처의 업무 수행, 그러니까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이나 허가 심사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 마련, 그리고 자료 조사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의료 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국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품화 촉진을
위해 규제학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연구들을 출연 연구 형태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3D 바이오 프린팅,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식약처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개발되는 측면도 있고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가 제품에 포함된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품질평가 기술이나 안전성평가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혁신적 개념의 제품 개발에 대비해서 새로운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허가 심사에 필요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 기술이 적용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대비해서 식약처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식약처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식약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국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품화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세대 의료 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의 연구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관님. 그렇다면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차세대 의료 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 중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2개의 연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품질 표준화 기반 연구로 2021년부터 총 3년간 1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과 품질 관리에 필요한 표준 물질을 개발하고 표준 물질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 임상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연구입니다. 이 과제도 2021년부터 총 3년간 1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바이오 융복합 제품 중에서 제품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되는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의 원료 특성, 품질,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를 통해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 국내 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허가 심사 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담당하는 식약처 연구부서로서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생약연구과 이철현 연구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약처에서는 첨단 바이오 제품뿐만 아니라 한약, 생약 제제도 과학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한약, 생약 제제에 허가된 효능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간의 한약, 생약 제제의 품질 관리 체계는 어땠나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한약 생약 제제에 처방을 구성하는 생약이 제대로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생약에 대해서 우선 지표를 정하고 지표 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 생약 제제를 구성하는 성분의 종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서 지표 성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효능 효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석을 목적으로 선정된 성분이고 전체 성분의 극히 일부만이 지표 성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 지표 성분의 함량과 허가된 한약 생약 제제의 효능 효과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된 한약 생약 제제의 효능 효과를 대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같은 분자 생물학적 평가 지표와 품목의 화학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화학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상관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말해 현재의 한약생약제제 지표 성분은 효능 효과와는 연관성이 부족하지만 이를 대변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효능 효과와 상관성 있는 새로운 품질 평가 체계를 만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재 공모 중인 한약생약제제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본 과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억 원씩 3년간 총 45억 원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3개의 추진 체계로 구성되는데요. 1세부 과제는 한약 생약 제재 품질 관리 기술에 대해서 총괄적인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요. 2세부 과제는 분자 생물학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평가 지표와 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3세부 과제는 화학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평가 지표와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동 과제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이런 추진 체계를 잘 고려해서 연구팀을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2세부의 분자생물학적 지표에 관한 내용과 3세부의 화학적 지표에 관한 내용을 1세부에서 취합,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규 품질평가 체계 등을 확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과제별로 긴밀한 네트워킹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새로운 평가 지표와 시험법은 제약업계나 품질관리기관에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게 될 것이므로 개발된 평가 지표와 시험법이 실제 품질관리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연구개발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약 생약제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연구자는 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면 좋을까요? 네, RFP에는 1차 년도의 1세부 과제에서 2, 3세부의 예비시험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개발 제재 중 신규 평가 지표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약 생약 제제의 처방 구성 생략이 너무 많아질 경우 화학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효능 효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에도 세포나 동물 모델을 확립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하여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품질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한약 제제를 먼저 검토하는 전략적으로 선정한 그런 자세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자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구관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